열어서 수술해야 돼. 심장 뛰고 있어 심지어. 그렇지. 와, 되나? 입원해서 실패하면은 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근데?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아, 옷도 이렇게 멋있게 입고 또 의학의 네, 역사. 미스터 션샤인의 귀미송한테 빠져가지고. 아, 이낙 선생님은 3차 수술을 좀 앞두고 있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열흘 남았는데 요 주제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주제거든요. 예. 심장 수술의 역사입니다. 오. 일단은 뭐 거의 죽을 병이어야 수술을 했겠죠. 그치. 근데 심장이 죽었겠죠. 어떤 장기야? 심장은 이제 펌프처럼 우리 몸에 피를 보내주는 장기죠. 보내주는 진짜 장기죠. 펌프. 보통 분당 한 60회에서 80회 가량 뛰는데 이게 횟수도 대단한데 매일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는 혈액이 한 6,000리터 정도 돼요. 미친 장기예요. 물고기 키워보셨어요 혹시? 보글보글 해가지고 정수한 필터 있잖아. 그거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심장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네. 실제로 뛰는 심장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사실 제가 흉부외과를 못 돌았습니다. 저도요. 저는 이비인후과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몇 개 있는데 제 환자가 이제 60대 건강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설암이 생겼어요.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 잘라내고 허벅지 살을 떼가지고 재건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건을 하면은 중환자실에서 좀 봐야 돼요. 수술 자체가 1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딴 데서 떼다 붙였으니까 얘가 죽으면 안 되잖아. 맞아, 조직이. 그거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30분, 1시간마다 계속 가서 봐야 되거든요. 담당 간호사분들이 이제 계속 30분마다 보고 저 이제 2시간마다 가가지고 바늘로 긁어서 피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침에 회진 전에 마지막에 이제 체크하는데 피가 잘 나고 아 좋다. 좋아. 잘 됐다. 그리고 그 심전도 쫙 찍어놓잖아요. 심전도 어떤 거 딱 봤는데 심도 이상해. 평소에 봤던 모양이 아니야.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게 뭔지. 옆을 봤어. 그랬더니 인하대 1년 선배 누나가 계신 거야. 내 거죠? 내 거죠. 왜냐면 이제 거기 중환자실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오시거든. 좀 이상한 데 봐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딱 보자마자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이요. 그랬더니 원래 보통 내과에서 우리가 환자를 부탁하면은 어디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맞아. 근데 그런 말이 없어. 자기가 전화를 막 너무 급박하게 막 전화해서 누나 어떻게 된 건데요? 내가 회진 돌았는데 그럴 때가 아니야. 너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어. 막 해.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우리 환자를 막 데리고 어디로 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뭐 심근경색이래.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예물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결혼 앞두고 피가 잘 날 때만 해도 오케이 오늘은 예물 무사히 보러 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조용술로 딱 들어갔어. 그래서 나랑 이제 1년차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혈관이 다 보이는 것 같아. 괜찮아. 갑자기 그 내과 선생님이 야이씨 흉부외과 연락됐지? 그러면서 딱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쓰리베슬이 다 막힌 거야. 나는 세 개가 다 보인다고 하고 있었는데 관상도로에 세 개가 다 막힌 거예요.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때 처음 봤어요. 뛰는 심장을. 봤더니 흉부외과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가슴 열었다 그러면 이렇게 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딱 요만큼 열려 있어요. 이거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다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봤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어땠을까? 진짜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감하긴 하다. 그쵸. 근데 옛날 사람들도 심장은 무서웠습니다. 뭔가 더 영혼이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이. 이거 칼 대는 거는 안 된다. 게다가 지금은 체외순환기를 돌려서 심장을 멈추고 수술해요. 그렇지. 이게 가능해진 거는 무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뛰는 채로 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은 보통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최초의 수술이 이게 아마 제일 늦을 거예요. 이거는 1896년에 처음 했습니다. 와, 그 전까지는 죽은 심장을 그냥 째는 거였고. 그렇지. 그냥 부검이나 하는 거였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에 칼을 대는 거는 사실상 살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시비 붙으면은 경찰 오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시비 붙으면은 주먹 다툼으로 잘 안 끝납니다. 삐죽한 걸 꺼내 누가. 그래서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시비가 붙었겠지. 근데 다른 사람이 칼로 가슴을 푹 찔렀어요. 그래서 심장을 찔린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병원에 왔는데 루드비히 렌이라는 외과 의사가 그 환자를 봤어요. 봤더니 심장 찔린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환자 오면 보통 영상 찍고 바이탈부터 잡고 하잖아요. 그때는 뭘 했을까? 그때는 탐침자라고 해가지고 쇠로 생긴 자가 있습니다. 그걸 상처에 넣어봐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이 있습니다. 쓱 넣었는데 계속 들어가 가슴인데 그러더니 뭐가 퉁 하고 칩니다. 심장이야? 심장인 거야. 심장이 이 자를 쳐가지고 자가 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죽겠구나 했는데 환자 나이가 22살이야. 아이고. 아니 너무 젊어. 어떡할까 이건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탐진자를 딱 보니까 이 끝에 피가 안 묻어 있어요. 뭐지?
내가 심장이까지 뚫렸는데 피는 옆에서 묻은 것만 있고 탐침사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루드비 렌이 해부학의 대가예요. 지금 환자가 창백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대규모 출혈이 일어났어야 맞는 사태인데 피가 안 묻어나와. 그리고 생각보다 상처에서 피가 많이 안 나와. 이게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막이 있는데 이 안이 찢어지고 막은 안 찢어져가지고 여기에 피가 고여서 심장을 누르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심낭압전이라는 진단면은 그때 당시에 없었던 진단면. 천재네? 근데 그때 그거를 해부학적인 지식과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열고 심낭을 살짝 열고 피를 쫙 빼준 다음에 안에 조금 찢어져 있는 우심실 쪽을 꾸며서 수술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60 넘게 살아요. 와 미쳤어요. 와. 그래서 이제 루드비 렌이 발표했겠지. 야, 꿇어 엎드려라. 이게 독일 의학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의학이다. 라고 했지만 그거 듣는다고 다음에 해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이게 역사상 기록된 거의 최초의 심장력. 최초의 심장 심장 수술입니다. 수술. 모든 논문의 최초는 다 여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와 살았어 심지어. 살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랑 똑같아. 와, 씨, 루드비에 미쳤다. 와, 씨, 어떻게 했지?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 대단하다. 그리고 대단하다. 이제 20세기가 옵니다. 근데 이때 심장병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페니실린이 있지만 이때는 페니실린이 없어가지고 류마티스 피버 기억나요? 류마티스 열이 생기면 이제 승모판이 망가지잖아. 심장에서 피 역류를 막아주는. 지금 같으면은 그냥 좀 심한 감기 앓고 지나가네? 항생제 먹어야겠네? 하고 넘어갈게. 그때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사망을 하는 거예요. 청년 돌연사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수술적 시도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과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전쟁이 납니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나요. 그러면 이제 다치는 환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루드비 렌이 봤던 그런 심장에 손상이 있는 환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1차 세계대전 때는 기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황상 심장 수술을 한 것 같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드와이트 하켄 이라는 사람이 35세의 나이로 미 육군 군의관으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 수술을 하는데 다쳐서 오는 환자가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파편이 박힌 심장에서 파편을 빼면서 동시에 손가락으로 그걸 막아주고 주변을 그러니까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라 주머니처럼 먼저 봉합사를 돌려. 그 다음에 내가 뺄 때 쏙 당기면은 딱 오므러들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와 천재다 걔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만약에 심장이 확장됐을 때 내가 당겨서 꼬매버리면은 수축할 때는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축할 때 딱 맞춰서 그때 꼬매는 거예요. 타이밍 잡고 이렇게. 동물로 실험을 해봤어. 아니요, 동물 실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12명의 환자를 살려내는데 성공률이 100%였어요. 다 살아남았습니다. 옛날에 흉부외과를 내할 천재들만 했구나.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진짜로. 근데 천재들만 한 게 아니고 심장에 손댈 사람들은 일단 범상한 사람들은 아니야. 그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한 거구나. 한 거죠. 사실 드와이트 하켄이 당대 최고의 심장수술 외과의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전역을 하고 나서 승모판 망가진 환자들한테 이제 심상수술을 도전을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사실. 바깥에 있는 상처를 하는 거랑 안에 있는 승모판을 교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고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 승모판이라는 거는 혈관과 심장 그 안쪽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니까 거기 결국 때문에 심장을 열어서 수술해야 돼. 네. 심장 뛰고 있어, 심지어. 그렇지. 와 되나? 이게 그러니까 하켄도 되나?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하는 사이에 찰스 베일리라는 패스트 팔로워가 있어요. 드와이트 하켄이 내가 이런 수술했다라고 발표를 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도 군의관이었는데 그걸 발표를 보고 오케이 나도 이거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심장을 했더니 했어요. 이 사람도 꽤 실력이 있는 의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더 도전의식이 미쳤어. 그래서 종전 후에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일제가 패망해가지고 항복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나잖아. 11월 수술 끝나고 3개월째 바로 수술합니다. 나는 하켄처럼 겁쟁이가 아니야. 승모판 이거 한다. 근데 이제 피가 튀는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니까 대동맥 위아래를 이렇게 클램프로 막고 수술해야 돼요. 야 그럼 뇌가 괜찮아? 그러면 4분이 제한 시간입니다. 4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어차피 환자는 죽어요.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뭘 해야 되냐? 승모판 주변을 협착이 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다시 승모판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도 하기 어려운 수술입니다. 이거를 4분 만에 종전 3개월 동안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겠죠. 그래서 계획은 좋았어요. 주머니 모양의 봉합사를 만들고 팍 했어. 근데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쫙 찢어졌어요, 심장이. 그래서 테이블 데스 합니다. 심장은 직사지 직사. 보통 근데 의사들이 테이블 데스를 보면은 되게 트라우마가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칼을 놓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찰스 베일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7개월 후에 후방 절단 펀치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펀치를 해가지고 한 번에 승모판 그 협착된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 한번 해보자. 환자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하네만 병원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베일리 씨 그만합시다. 자꾸 환자가 죽잖아요.
그랬더니 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의국장이었던 조지 케클러가 와가지고 그만합시다. 의국장이면 엄청 선배잖아요. 그렇지. 말을 안 들어요. 난 계속 하겠습니다. 조지 케클러가 되게 독실한 신자였는데 자네가 더는 그와 같은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지지 않고 봤어요. 저는 이 수술을 계속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병원에서 너는 수술 권한을 박탈하겠다. 병원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근데 굴하지 않아. 병원을 옮깁니다. 윌밍턴 메모리얼 병원에서 이번에도 류마티스 열 때문에 엉겨붙은 승모판 그 수술합니다. 근데 1000판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제거하는데 완전 실패해가지고 승모판 기능이 아예 상실된 거예요. 이 환자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윌밍턴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이 새끼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더니 여기서 또 그러는구나.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걸어 들어온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케이스가 계속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수술할 권한이 남은 병원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필라델피아 종합병원, 하나는 성공회 병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종합병원에서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성공회 병원에서도 이제 안 뽑겠지. 안 받아주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 날을 정해가지고 오전에는 필라델피아 종합병원에서 하고 오후에는 성공회 병원에서 해서 혹여나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여기까지 말을 타고 바로 가서 이 소문이 퍼지기 전에 수술을 해버려야겠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수술을 들어갑니다. 근데 실패! 필라델피아 종합병원에서 오전에서 수술했던 첫 번째 환자가 사망합니다. 이 사람이 보호자한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수술방으로 박차고 나가서 준비했던 말을 타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성공회 병원으로 달려가요. 소문이 퍼지기 전에 마취를 걸어버리고 가슴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이 퍼져서 이제 이 병원 관계자가 들어왔는데 이미 가슴이 열렸어. 어떻게 못 막잖아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이름이 콘스턴스 워너, 24살의 이제 여자입니다. 너무 어려워. 입원해서 실패하면은 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네. 이게 성공해요. 이게 성공해요. 성공해? 이거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워너가 이때 이미 주부로서 애를 2명인가 키우고 있었는데 3명의 아이를 더 낳고 62세에 사망할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론이 반전되지 않았을 거야. 이때는 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었고 그치. 류마티스 열 자체가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미 죽어가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몇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수술해서 성공했잖아요. 처음으로 살린 거네. 그러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찰스 베일리가 영웅이 됐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수술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아까 수술했던 환자 있죠. 그 환자를 데리고 기차에 타고 1600km가 넘게 떨어지는 시카고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살렸다. 영성이 그냥 떡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타이밍이 진짜 공교로운 게 계속 고민하던 드와이스 하켄 있죠. 이 사람이 찰스 베일리가 성공하고 불과 6일 후에 수술에 성공합니다. 근데 드와이스 하켄은 최초라는 영예를 뺏겼잖아요. 그렇지. 찰스 베일리가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고 미국 최고의 심장 의사가 됩니다. 천재들의 대결이었고 이게 사실 저 보면서 지금 같았으면은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니까 심장을 수술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까지 간 거죠. 그래서 심장 수술은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서 관상동맥도 수술을 하고 심지어 심장 이식도 하잖아요. 그쵸.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4분 만에 뛰는 심장을 클래프 걸어놓고 하던 때랑 비교하면 언터처블한 영역은 아니게 된 거죠. 심장 수술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그 목숨 맡기고. 근데 더 대단한 거는 그 환자 보호자가 고맙다고 했어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찌됐건 해보겠다고 한 거니까. 끔찍하면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끝내고 심혈관 중세 시술은 어떤가 하고 봤거든요. 심혈관 중재 시술은 그 막힌 혈관을 내과적으로 하는 스텐트 거예요. 넣어서 뚫어주는 거야. 심장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외과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게 또 아산병원에 또 기가 막힌 전설이 한 분 그렇죠. 계시죠. 그분 얘기도 나옵니다. 하여튼 오늘 역사 이렇게 준비해봤고 더 많은 더 재미있는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